이렇게 말 그대로 국회를 멈추게 한 강기정 수석 변수입니다. 지난 1일 국감에서 있었던 이 강기정 수석의 태도 논란으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더불어서 이 출석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정무수석의 해임과 대통령이 사과를 요청하는 마당에서 비서실장이 출석을 해서 당연히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이런 불참한 거에 대해 무단 불참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모독이고 정치 모독이고 헌정 모독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폐륜적 행동을 한 이 강기정 수석이 나와야 됩니다. 글쎄요, 노영민 실장, 강기정 수석 요즘 논란은 있지만 그건 그거더라도 유현정 의원님. 네. 오늘 예결위에 나와야 되는데 무단 불참했다. 이유가 뭐랍니까? 일단 노영민 실장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외국 순방에서 오늘 돌아오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청와대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국회 운영위의 이제 청와대항 국정감사에서 보면 정말 강기정 수석이 고함을 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최소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비서실장은 국회를 향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후 관계 어떻든 간에 국회 어떤 국감에서 정무수석이 나와서 제1야당이 원내대표를 향해서 고함을 치고 이런 행위 자체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 책임이 있는 노 실장이 당연히 나와서 사과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야당 의원들이 오늘 예결위에 나오면 이 문제를 따질 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강기정 수석과는 이제는 접촉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물론 예결위가 이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비서실장이 나와서 뭔가 국민을 향해서 뭔가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용인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대통령을 핑계로 해서 이제 국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야당 쪽에서 질타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야당 원내대표들이 그 전부터 이 강기정 수석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이런 정무수석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야당과의 대화가 아니라 야당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강기정 정쟁수석의 버럭질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관련 협의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민감한 시국에 청와대 정쟁수석은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국하시는 대로 강기정 정쟁수석을 하루빨리 해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조진 부장. 네.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야당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비롯해서 강기정 수석과는 어렵다. 우리는 그러면 협상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국회를 오래 출입한 저로서는 상식적이다.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무수석에서의 정무라는 것은 정치적 업무예요. 정치적 업무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국회 업무.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야당과의 관계를 책임진 자리가 바로 정무수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무수석이 본인의 답변 차례가 아닌데도 갑자기 끼어들어서 야당 원내대표에게 삭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경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여당 일각에서는 아마 강기정 정무수석은 야당의 등대 밀려서 경질되는 모양새를 원할 것이다. 불감청 고소원일 거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왜요? 총선 앞두고 이렇게 야당에 맞서서 싸우다가 물러난다면 총선 출마에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그것은 광주라는 도시를 너무 모른다. 저는 이렇게 일갈하고 싶습니다. 광주는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로 물러나서 총선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심무지 하나 더요. 야당에서는 노영민, 강기정 정리 없이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귀국하더라도 뾰족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SNS에 많이 띄우지 않습니까? 아니 정무수석이 정경심 교수라는 조국 전 장관 부인에 대해서 옹호하는 글, 또
뭐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글에다 좋아요도 눌렀어요.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 SNS에서 소통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불을 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패스트트랙이나 예산 정국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 정치적으로도 문제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런 예.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야당이라는 그 정당이 있는 존재 이유는 국정을 감시, 감독하고 문제점에 지적을 해서 더 좋은 걸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감시를 받는 행정부의 최수장적인 위치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수석이 저렇게 그 감시하는 야당에 대해 소리를 질러댄다는 것은 그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우리 헌법적 이념에 맞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강기정 수석이 뭐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어요. 여당, 야당 간에 서로 논쟁을 벌일 수가 있는데 국정감사를 받는 감시 감독을 받는 그 행정부의 입장에서 저렇게 한다는 건 우리 헌법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와대 참모들의 이 태도에 관한 지적은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문제가 됐던 장면 저희가 압축을 했는데 화면 만나보시죠.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기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정의용 실장님이 성기록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웃었어요. 그거 어쩐다고 지금 화내세요.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위원장님께서 실장님.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아니, 대해서 대통령이- 그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국회 멈춰 세운 웃기정이라는 제목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장현 재평론가님 실제로 그래요. 지금 물론 뭐 야당이 이걸로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지만 국회 일정이 지금 할 일이 참 태산 같은데 이렇습니다. 검찰개혁 실무협상 취소가 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7일로 예정되어 있던 운영위 예산심사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에서 사상 최초로 500조를 넘기는 슈퍼 예산 책정해 왔거든요. 이거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 인사나 여당이 야당 의원들 일일이 잡고 읍소하면서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말해도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면 야당에서는 이 뒷감당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확장적 재정 정책 그냥 통과시켜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설득을 해야 될 당사자인 정무수석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건을 일으키고 지금 국회에 등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결국 책임을 져야 되고요. 많은 유사 사례, 정치를 비롯한 사회 사건에서 책임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빠르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예. 그 사과를 안 하고 돌리려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꼬이고 복잡해진다는 점을 정부 여당이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이 비판하는 세력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또 그 장면을 웃고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 주재하는 청와대 내부 회의 풍경은 어떨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비판과 지적이 아니라 그냥 아부만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꾸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내놓고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닌가 참모들의 모습에서 여실하게 느꼈습니다.